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차트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구성 요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차트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값을 설정을 해야 될 경우에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값을 바꾸셔야 돼요.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 제일 먼저 차트 영역을 봅시다. 자, 차트 영역은 가장 밖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큰 바탕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차트 영역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 영역 있고요.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는 이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림 영역에는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프다, 막대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열이 뭐지?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범례죠, 범례. 빨간색은 파란색은 어떤 계열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게 바로 범례고 계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파란색 4월 계열에는 이런 숫자가 적혀져 있거든요. 자, 이 숫자는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차트 구성 요소에서 레이블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눈금선 볼까요? 자, 눈금선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기본 눈금선인데 세로로 눈금선도 꺼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 하시면 없어져요. 자, 그리고 각각의 제목, 차트 제목, 축제목, 예, 세로 축제목, 가로 축제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표, 데이터표를 또 꺼내서 수치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더 편하게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였고요. 자, 다음은 차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진 셀은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우리는 셀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트에 표시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 행을 혹은 열을 숨기세요. 그러면은 차트에 표시되지 않고 다시 숨기기 취소를 하시면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에 자동 반영된다. 이 셀에 적혀져 있는 자료랑 이 차트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A1셀의 값을 변경하면 바로 바뀝니다. 변경됩니다.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혼합형 차트 만들 수 있어요. 감 영역을 선택하고 Alt F1을 누르면 현재 시트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단축키가 돼요. 그리고 기본 차트의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로 만들어집니다. Alt F1은 현재 시트에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F11을 눌렀다. F11키를 누르면 별도의 여기 차트 시트에 만들어집니다. 자, 차트 시트는 셀이 보이지 않아요? 셀이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차트만 작업할 수 있는 차트 전용 시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트 영역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않고 삽입 메뉴에 차트를 해도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셔서 직접 원본을 입력하실 수도 있으세요. 차트 이동 메뉴를 이용해서 물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있습니다. 예, 현재 시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트 또 차트 시트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차트 종류를 우리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실 텐데 이 분산, 도넛, 주식형 차트는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2차원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차트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요. 세로막대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공하는 기본 형태의 차트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용도에 맞춰서 차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꺾은 선형. 자,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면 일정한 기간이나 자료를 어떤 추세 형태로 표시할 때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선의 형태로 표시하고 뭐 표식,
이렇게 표식 도형을 자그마한 도형을 넣어서도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3차원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꺾은 선형이고요. 자, 다음은 원형입니다. 원형. 원형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을 항목 합계에 대한 크기 비율로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형입니다. 자, 원형은 큰 동그라미를 100이라고 쳤을 때 100. 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구나. 이 영역은 뭐 절반이 넘는구나 라고 전체에 대한 항목의 비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차원도 됩니다. 항상 한 개의 계열만 가지고 있다는 게 원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한 개의 계열만 가지고 있다. 자, 앞에 화면을 잠시만 또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는 계열이 두 개 있죠. 범례를 보든 이 막대의 색깔을 보든 그래서 두 개의 계열이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원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된다는 뜻이에요. 원형은 한 개의 계열만 표시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범위로 두 개를 선택해도 한 개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한 개의 계열만 있으니까 축이 없어요.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축이 없고요. 그 다음 데이터표를 표시할 수도 없어요. 이게 누르지 못하도록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원형은 한 개의 계열만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대로 나와져 있고 원형에 보면 도넛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 도넛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형은 고리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리가 하나만 있는데 또 안쪽에 고리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과 다르게 여러 계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계열은 한 개의 고리에 한 개의 계열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계열을 계속 마치 우리 양궁 관역처럼 계속 고리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리가 생기면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고리를 표현할 경우에는 차라리 뭐 세로 막대형이나 꺾은 선형 하라고 추천하거든요. 자, 어쨌든 도넛형은 한 개의 고리에 한 개의 계열을 표시해서 여러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3차원 차트는 안 됩니다. 3차원 차트가 없는 게 또 도넛형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차트 종류는요, 분산형입니다. 자, 분산형은 여러 계열 값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관계는 그 계열 간에 얼만큼 교차되어 있지 혹은 차이가 발생하지 그런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우리 분산형을 XY 차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고 주로 과학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한다. 분산형, 분석용 이렇게 좀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고 있는 게 바로 분산형의 차트가 되겠고요. 거품형이 있거든요. 거품형. 자, 거품형은 분산의 이 원이 조금 더 커서 그런가. 자, 거품형은 이렇습니다.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분산형, 거품형. 자, 거품형은 3차원이 있는데 분산형은 3차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방사형입니다. 자, 방사형은 마치 우리 거미줄이 만들어지는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 범주의 중간 지점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것도 축은 없습니다. 축은 없고요. 그리고 그 계열을 모두 선으로 연결한 걸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 거미줄 닮았죠, 그죠? 예, 방사형 있고요. 표면형은 두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유용하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가진 게 바로 표면형입니다. 주식형입니다. 주식. 나는 주식 안 하는 데서 관심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주식형은 고가, 저가, 종가 차트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차트 종류를 선택하시면
거래량, 뭐 시작가, 고가, 저가, 종가라고 해서 5개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3개에도 표현할 수 있고 4개, 5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형입니다. 자, 나는 주식 안 하는데 뭐 상관없이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은 2가지 차트 종류를 함께 쓴 거죠. 차트 종류를 앞에서 했던 차트, 뭐 세로 막대랑 꺾은 선형 이런 형태로 2가지 차트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2차원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3차원 안 되고요. 그리고 아래처럼 3차원 같이 보이는 3차원처럼 보이는 녀석들도 혼합형 차트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하위 차트 종류가 없는 차트. 우리가 하나씩 차트를 종료하면 세부적으로 차트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4개, 하나, 둘, 셋, 4개는 요 히스토그램 빼고요. 요 중간에 있는 요거 빼고 나머지 4개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단일 차트로 선택을 해서 차트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콤보입니다. 콤보. 마지막까지 와보면 콤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만들고 싶을 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콤보로 오시면 1월달은 묶은 세로, 4월달은 뭐 꺾은 선형 이렇게 차트 종류를 좀 쉽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축. 보조축이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보조축은 우리 차트에서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축이 있어요. 숫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로에 축을 하나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조축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차트 편집할 때 첫 번째, 차트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차트 영역 부분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차트 영역 부분을 조절점이나 선을 직접 움직이셔가지고 위치나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때 Alt 키를 함께 사용하시면 우리 엑셀의 셀 눈금선 있잖아요. 거기에 딱딱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축, 보조축, 앞에서 콤보에서 얘기했던 그 보조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 2개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래쪽에 요 계열 부분요, 범례 부분요. 자, 분명히 파란색의 판매량이 있고요. 수익이라고 빨간색이 있는데 지금 나타나 있는 거, 그죠?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판매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판매량과 수익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이 축의 숫자를 보시면 최대가 지금 2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보이는 것도 5만 원이라 그러면 이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워낙 값이 작다 보니까 이 아주 바닥에 깔려 있을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단위가. 그래서 판매량은 제 생각에는 뭐 10의 단위 정도가 된다면 이 수익이 25만 원처럼 단위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현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트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보조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 그림에서는 오른쪽이 허전하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이 차트에서는 제가 보조축을 만들었습니다. 보조축이 딱 만들어지면서 이 25만 원이 생겼고요. 왼쪽은 140인 거야. 그래서 왼쪽은 140으로 축이 나오고 오른쪽은 25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판매량과 수익 중에 누가 보조축이지? 라고 만약에 헷갈리신다면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대기 아닌 거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왜 차트 종류가 다르지? 바로 이걸 보조축으로 사용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보조축을 만드는 이유는 계열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하시는 거 한 대상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그 차트 종류의 콤보 가세요. 네, 그러면 보조축을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요거는 수익이 참조가 된다입니다. 자, 다음은 계열 겹치기 메뉴예요. 자, 계열 겹치기는 여러분이 계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어떤 계열을 하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 그리고 여기도 보조축이 있네요. 그죠? 자, 이제 계열 겹치기를 수치를 주실 수가 있는데 양수로 하면 겹쳐지고 음수로 하면 벌어진다. 자, 우리가 0일 때는 그냥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50%처럼 양수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겹쳐진 거 보이십니까? 그죠? 겹쳐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음수로 제가 한 마이너스 50 정도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계열과 계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 겹치기, 양수로 하면 겹쳐지고 음수로 하면 벌어진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차트 편집에서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차트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차트 데이터 범위도 물론 새롭게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편집도 가로 축도 편집하실 수 있고 범례도 계열도 편집하고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요거요. 계열의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열의 순서. 그래서 여기는 일명 녹색, 빨강, 그죠? 녹색, 빨강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순서를 변경했더니 빨강, 녹색 이렇게 내가 계열의 순서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 오시면 돼요. 자, 다음은 추세선입니다. 추세,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는 계열을 선택해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 추세선 추가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에 선으로 끄었다. 이 그림 보실게요. 자, 누가 추세선일까요? 요 선 보이십니까? 여기 선, 이 선에 대해서 시작과 끝 연결하니까 추세를 파악할 수 있구나. 그래서 범례 부분을 보니까 이 추세선은 근로장악, 녹색 계열에 대해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했구나 라는 이 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차트를 다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차트, 꺾은 선형, 분산형, 막대, 가로, 세로, 막대, 영역형, 주식형, 거품형이 있고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거는 3차원 차트나 3차원처럼 보이는 녀석들입니다. 3차원들, 그리고 표면형, 원형, 도넛, 방사형 이런 것들은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도 여러분 추세선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혹은 지금 2차원 차트잖아요. 2차원 차트를 제가 3차원으로 바꾸죠? 그러면 이 추세선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추세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는 차트에 이어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매크로의 개념입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반복적인 작업. 자, 자주 혹은 반복이라는 말의 키워드인 거예요. 나는 엑셀에서 서식, 글꼴 바꾸는 걸 자주 사용해. 나는 엑셀에서 평균 구하는 함수를 많이 자주 사용해 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앞서 배운 차트도 포함이고요. 엑셀에 있는 모든 작업을 내가 자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한다면 매크로라는 걸로 기록을 한 번만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단축키나 어떤 단추를 클릭해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매크로의 개념입니다. 자,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러분은 쉽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매크로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매크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크로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매크로 1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요, 공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든 영어든 여러분이 문자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숫자는 안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숫자나 우리 밑줄 가능해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기호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호를 주거나 공백을 주거나 하고 엔터를 치면 메시지, 경고 메시지 뜨는 거죠. 안 됩니다. 라고. 자, 매크로 이름을 만드는 규칙도 꼭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얘기하는 거겠죠. 매크로를 실행할 때 나는 컨트롤 A, 컨트롤 B 같은 단축키로 실행을 원한다 하시면 여러분은 단축키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단축키 만들지 않더라도 이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에다가 여러분이 A다, B다 라고 적어 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대문자로 만들고 싶어 혹은 캡슐하게 불이 들어와 있다면은 자동으로 Shift가 붙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Shift 네모 박스.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벳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매크로 실행하는 단축키가 엑셀의 키보다 더 우선된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제가 컨트롤 C, 카피, 우리 복사하는 C를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C라는 걸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매크로가 실행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매크로의 키에 컨트롤 C 하더라도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됩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 저장 위치요.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3개.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용 매크로 통화 문서. 자, 나는 엑셀을 열 때마다 현재 문서가 아니라 모든 엑셀 문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셔야 됩니다. 작성한 매크로를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모든 문서에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특정한 폴더에 특정한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새 통화 문서는 확인을 누르잖아요. 새로운 문서가 열리면서 거기에 매크로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현재 통화 문서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에만 저장이 되는 거입니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 3군데가 있고요.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개인용 매크로에 저장을 하세요. 자, 매크로 기록할 때 살펴볼 이름, 바로가기 키, 저장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 지금 좀 잘렸는데 설명이 있거든요.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이 매크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니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기록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방법 나열해 봤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컨트롤 A를, 컨트롤 C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단축키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도형, 네모난 거, 동그란 도형 넣을 수 있고요. 단추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이런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를 그려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을 눌러서도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매크로 대화 상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쪽이 빠른 실행 도구죠. 엑셀 첫 시간에 구성 요소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인데 여기다가 나는 매크로를 추가시키고 싶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싶다면 옵션 메뉴, 파일 메뉴에 옵션 메뉴로 오시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오셔서 명령을 매크로로 선택하세요.
매크로로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만든 매크로가 쫙쫙쫙 나오고 내가 여기 추가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없애실 때에는 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제거하시면 돼요. 제거는 좀 쉽게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를 원하신다면 옵션 메뉴에 빠른 실행 도구에 와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요거 매크로 대화 상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는 여러분 그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아까 있었죠, 그죠? 바로 왼쪽에 매크로 이렇게 세 글자로 매크로 적혀져 있는 곳으로 오시면 매크로 창이 딱 엽니다. 우리 보통 창 이렇게 하고 대화 상자라는 표현도 해요. 자, 매크로 창 대화 상자가 딱 열렸을 때 내가 만든 매크로 종류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만약에 서식이에요. 아니면 평균이에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실행을 눌러도 실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단축키도 안 만들었고요. 도형도 안 만들었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에도 안 넣었는데요. 그러면 이 매크로 창에 오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단추들 이 단추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행입니다. 자, 실행은 내가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하실 수 있고요. 다음 게 한 단계씩 코드 실행입니다.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창이 열리고요.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집입니다. 자, 편집은 이름 그대로 매크로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서식이라는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래. 합계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바꿀래. 라고 매크로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코드도 편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해당하는 거 합계를 누르거나 어떤 매크로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를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편집창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름 합계라는 걸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 보이는 코드 있죠. 레인지로 시작하는 이런 코드도 수정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만들기인데요. 지금은 만들기가 못 사용합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들기를 한다면 여기 매크로 이름란에 가나다라 ABCD 같은 걸 이름을 주시면 이 만들기가 활성화됩니다. 만들기가 눌러지면은요. 비주얼 베이직 창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리면서 직접 코드를 입력하시면서 매크로를 생성하실 수 있으세요. 삭제입니다. 당연히 현재 선택한 매크로를 지우실 때. 자, 그리고 옵션이요. 자, 옵션입니다. 나는 단축키를 깜빡 잊고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옵션이 오셔서 단축키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설명 부분도 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편집, 그 다음에 만들기, 삭제, 옵션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 프로그래밍. 우리는 매크로라는 걸 기록을 하면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명령어를 만듭니다. 코드를 만듭니다. 자, 매크로 작업 전용 언어이며 엑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작업 범위가 넓다. 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엑셀을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함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통화 문서에 첨부된 모듈이라는 단위로 우리는 매크로가 만들어지는데요. 하나의 그걸 서브 프로시저라고 그냥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서브로 시작하고 엔드 서브로 끝나야 된다. 자, 합계라는 명령을 보니까요. 서브 그리고 엔드 서브 이까지가 하나의 매크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F5키를 누를 수도 있고요. F8키도 누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크로라는 거 반복적이고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셔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여러분 이로써 우리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